생활 폐기물은 일반 개인이 버리는 거예요. 네. 생활 폐기물의 30% 정도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다.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는 한국은 조금 이제 좋은 사례가 되긴 하는데 네.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비율이 90%예요. 네. 되게 많죠. 네. 생각보다 많은데 이 90% 외에 매립은 4% 정도, 그리고 소각이 4%, 네. 나머지가 한 1% 정도 되고 90%다 재활용된다. 재활용되는 거에 큰 부분이 이제 사료, 동물 사료를 만드는 게 36%, 네. 퇴비를 만듭니다. 네. 퇴비를 38%, 그리고 나머지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합니다. 22% 정도. 그리고 여기서 만든 사료가 이제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네. 왜냐면 과연 안전할까? 딱 생각해봐도 이게 안전할까?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가 많아서 이제 법으로도 조금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반추동물은 이제 이 사료를 못 먹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가금류나 돼지나 네. 이런 친구들에게 이 사료를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잘 안 주죠. 그래서 이 사료들은 대부분 이 사료를 만드는 곤충들을 먹이는 를 위해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데 이 사료가 이제 말이 많아서 최근에도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료가 사실 판매가 되나?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잘 공개가 안 돼요.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경단체가 그러니까 90%가 되는데 정말 이게 다 쓰이는 게 맞아? 네. 그러니까 이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명해져요. 아직 네. 투명한 수치는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발표만 지금 되고 있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퇴비를 재활용하는 업체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줄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을 줘서 사료를 만들고 사료나 퇴비를 만들고 얘네들이 이게 안 팔리니까 네. 소각할 수도 있고 매립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상품 개선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이건 약간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맞아요. 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이렇게 했어 고민이 때 네. 우리 이렇게 해서 보조금 줬어.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게요. 네. 저도 처음에 90%가 재활용된다 했을 때 와, 꽤나 그래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지금 괜찮아 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네. 이 역할은 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의 현실과 약속한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니 대본을 따라가긴 해야 되니까. 너무 진지해. 네. 이게 갑자기 정리하는 게 웃기긴 한데 어쨌든 기후위기의 현실과 심각성 그리고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이 이후에 이제 또 해야 될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후위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지속가능한 공연 및 또 사연들까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생각보다 얘기들을 지금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그죠? 시간이 후딱 가가지고 빨리빨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내린 결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다들 통감하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음 이제 대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넷이 이제 직업상으로 뮤지션이죠. 음악을 하고 공연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뭔가 이제 저희의 직업 필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환경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공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자와 관람객 두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노력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 크게 보면 비슷할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백승현 씨 한번 얘기 저는 사실 저번 주에 이제 제가 기획한 공연을 하나 했는데요. 맞아요. 빈드름이라고 했는데 이틀간 공연을 하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협찬을 받았어요. 하나 맥주였고요. 하나는 이제 탄산수였어요. 제로소다였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방식을 이제 협찬사 측에서 혹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맥주를 제공을 할 때
이제 공연장에는 캔반입이 어려우니까 플라스틱 잔에 옮겨 담아야 되는데 해당 플라스틱 잔이 뭔가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잔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협찬사의 어떤 그 마크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뭔가 이제 계속 그 맥주의 내용물이 노출이 돼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캔 자체도 그 캔은 굉장히 저는 좀 그 열고 닫기가 가능한 캔이긴 했죠. 어쨌든 캔이라는 쓰레기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저도 기획을 하고 뭔가 이제 끝에 이제 뒤처리까지 하면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앞으로 제가 이 씬에서 활동하면서 좀 뭔가 그나마 그 마음의 짐이나 실제로 지구한테 짐을 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오늘 이 부분을 사실 욱재님 만나면 좀 많이 여쭙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기획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 인터뷰를 한번 찾아뵀었는데 GMF에서 직접 이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계시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또 이제 GMF도 어떻게 보면 그 김두름이 기획공연과 마찬가지로 약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런 페스티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쓰레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고 해결하는 게 좋을지. 제가 2008년도 그랜드믹스 페스티벌 2회 때부터 환경 캠페인을 얼스 캠페인이라고 가운데가 ART가 대문자고 끝에가 E가 E와 H가 소문자. EIT H. 네, 그래서 그 로고를 만들었어요. 네. 지구와 뭔가 아트의 영역이 게임 융합하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하는 게 이제 쓰레기 얼마나 나오냐. 일단 직접. 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가 그러니까 뮤지션에서 처음으로 대형 음악 페스티벌을 켰던 해예요. 네. 그때 그랜드 페스티벌 1회 때 저희가 공연을 하고 아티스트는 끝나고 나면 대기실도 갈 수 있고 맞아요. 뭐 이승환 선배님 막 좋아하고 하이트 에이트 막 앞에서 좋아하고 이러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끝까지 있었어요. 전 공연은 오후 한 저녁 때쯤이었는데 네. 아예 다 끝나고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있었어요. 네. 너무 신나가지고 네. 내가 주인공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끝나고 난장판이고 진짜 뭐죠? 여러분들은 관객이니까 나가잖아, 그렇죠? 끝나고 난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보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연도에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쓰레기를 일단은 분리수거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네. 일단은 환경단체를 모집을 해서 같이 분리수거하는 거 네. 그걸 하고 이제 아티스트들을 함께 뭐 로고송을 만든다든가 네. 이런 환경 단체들을 이제 끌어와서 부스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런 거를 그 당시에는 한국에 없었죠. 그런 게 외국에 나왔어요. 후즐락 페스티벌이나 그레스턴베리 그런데 다 이게 환경 캠페인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처음 도입을 했고 그때 1인당 하루 공연을 하면 한 150톤에서 200톤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럼 10,000명이 온다고 치면 하루에 근데 이제 그걸 1인당으로 퍼센티지 나누면 뭐한 15에서 20.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쭉 줄어서 2018년도에는 1.27리터로 이제까지 내리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서울 시민이 아마 1리터 정도를 나올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축제 현장은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요. 더 많이 쓰고. 그 패키지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1.27 정도가 2018년도에 됐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가 다회용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1층에 있는 첼시버스 터지랑 같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이 버리는 쓰레기는 거의 끝까지 다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훈혈분이 얘기했던 것 같이 F&B, 그러니까 푸드 업체들 나오는 꼬치, 뭐 냅킨, 그렇죠. 네, 그리고 젓가락, 빨대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막 수십 톤이 되지 않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스폰서에서 나와주는 관객들에게 나와주는 방석, 식탁, 그리고 무슨 뭐 이런 햇빛 가리개, 그리고 뭐 샘플들 나눠주고 그게 제일 큰 문제. 그래서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국은 굉장히 잘해요 사실. 우리는 분리수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매주 저도 어제 분리수거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 다 던지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면 개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왜 개인한테 전가해? 우리 책임 다 냈고 다 했어. 뭐 너희가 그거 와서 그래서 미국이라던가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화 선별리가 굉장히 많이 효율화됐어요. 아 자동화로 표현하고. 유럽 가면 그냥 던지잖아요. 그냥 다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자동화로 선별이 다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사람들이 가서 일단 개인들이 다 하고. 약간 이런 실정인 거예요. 이게 또 달랐군요.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네. 보면은 미국 놈들 뭐 아, 그쵸. 서비스도 안 한다. 뭐 선진국 맞냐?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 또 자동화 시스템이 있는 네. 그래서 이 페스티벌 분야에서는 이제는 관객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고 이제 이 스폰서와 F&B와의 이 대화 채널을 잘 뜯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러네. 네, 우리 축제는 굉장히 친환경적일 거니까 너희들도 스폰서도 넣고 싶으면 그거 잘 이해해.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약간 관객 그 개인들의 뭐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기업이겠습니다. 그 실질적인 주체 쪽에서의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게 맞아요. 더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저도 대본 리딩 할 때 아티스트 대기실에서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냥 당장 나만 해도 공연을 할 때 물을 먹다가 다 먹지 않고 버리는 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정말 많죠. 우리가 그런 걸 개인적인 줄여 나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회용 용기 얘기해 주시면서 F&B는 굉장히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 거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최소한 맥주 잔을 축구 스타디움을 가보면은 안전 문제로 캔이 반입이 안 되더라도 종이컵을 제공해 주더라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맥주의 청량한 이미지를 위해서 스폰서 측에서 플라스틱 잔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감회처럼 저희가 아티스트 측에서도 저희 같이 지속 가능한 공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티스트 쪽에서도 스폰서 측에서도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로서 오늘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특히 가장 많이 이제 직접적인 문제로 보이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건 특히 공연자 입장에서 물통이 너무 많고 이게 또 공연 올라가서 이제 공연 올라와서 이제 물을 마시다 보면은 뭐 내가 이만큼 마셨으니까 다 먹고 내려가야지 뭐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이제 저희 타임에 올라가서 보면은 뭐 한 두세 모금 먹었을까 이렇게 있고 다 치워주시고 이제 저희 또 새 물을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공연을 하고 뭐 정리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아직 다 안 먹은 물병을 그냥 뭐 치워 가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대기실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냥 어떤 뭐 정수기 느낌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는 시스템이 아니고 물병들이 되게 여러 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되게 직접적으로 보이긴 했어서 이게 또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했어요. 다회 용기가 도입되고 해서 이제는 관객 쪽보다는 아티스트 대기실 쪽이 이제 노력을 해줘야 되는 시점인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스티벌에서의 뭔가 쓰레기 문제라든지 페스티벌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좋은 페스티벌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저희가 아티스트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런 자리에 네. 이게 좀 안타까운 건데 지금 미술계나 다른 장르의 아트 영역에서는 굉장히 환경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좀 음악씬은 잘 안 해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이상한 한국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정치적인 반응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음악 쪽이 좀 많이 네.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음악 쪽이 굉장히 많이 심해서 이런 자리에 용기 있게 이런 자리도 많아져야 되고 이런 자리에 뮤지션들이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음악으로도 잘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음악에도 담는 것 플러스 뭔가 이런 행사들이 많아진 및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발언권이 생기는 자리잖아요. 아티스트들이 좀 더 이런 얘기들 편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은 저는 이게 당연하고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당연하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정확히 컨트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목소리 낼지 모르겠을 때 초대해주신 오보이 좀 다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이제는 코너 시간. 저희가 또 미리 준비할 게 있어요.